대부분에게 8월 27일은 단지 달력 속에 희미하게 찍힌 또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며 다른 수많은 날들 속에 색을 잃은 채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에게 이 날은 오래된 비밀의 수호자처럼 신비로운 무게를 지닌다. 이 날짜 뒤에 있는 남자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 미국의 조용한 소도시에서 태어나 대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멀리 성장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거의 믿기 힘든 경험을 시작했다. 너무나 선명한 환영들을 보았는데 마치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의 장면처럼 눈앞에 펼쳐졌고 그것들은 수년 뒤 인류에게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시간을 가로지르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팬데믹이 오기 몇 년 전, 그는 보이지 않는 병의 도래를 예언했고 그것은 조용한 안개처럼 전 세계로 퍼졌다. 전 세계는 그의 말을 현실로 보는 동안 놀랐다. 그는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 붕괴, 파괴적인 자연재해, 오래된 동맹을 뒤집을 정치적 변화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미지 중 가장 불안한 것은 한반도에 관한 비전이다. 10여 년 전 설교에서 그는 말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는 날이 올 것이다. 경고해 보였던 것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끝이 아니라 횡단, 파괴가 아니라 계시가 될 것이다. 상징으로 가득한 이 발언은 정확한 날짜, 8월 27일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무게를 얻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의 눈은 한국을 향하게 되며 전례 없는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메시지를 연구한 학자들은 결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 위기의 전조라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국가적 각성, 집단적 의식의 전환의 신호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모든 환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예언은 씨앗과 같다. 어떤 것은 싹트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지만 모두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날짜가 다가오면서 종교인, 정치 분석가, 심지어 과학자들까지 그의 글을 다시 검토한다. 이미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가 묘사한 신호들이 현재와 맞물리는 듯 보인다고 인정한다. 그는 이 순간을 자리 바꿈이라고 불렀다. 운명의 판이 뒤집히고 높은 것이 내려오고 기반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의미했다. 정치, 정신, 경제, 혹은 자연에서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올 경우 가장 주의 깊은 사람조차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관찰할 때 그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마치 시간 자체가 그의 환상을 따라간 듯 은유를 반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정치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렸다. 전 퍼스트레이디 김건희가 중대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령 시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안정과 리더십의 상징이었던 이름들이 대중의 신뢰 속에서 약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의 글거를 떠올렸다. 전환이 가까워지면 국민에게 열린 문은 수호자에게 닫힐 것이다. 그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치 같은 건물의 두 기둥이 함께 무너져 전체 구조에 그림자를 들이오는 상황을 묘사했다. 정치적 충격에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한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 수십 년간 북쪽으로 음악과 메시지를 송출하던 국경의 확성기가 조용히 철거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긴장 완화의 제스처였지만 그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문구가 남아있다. 전환 전에 소음은 멈추고 침묵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에게 있어 소리의 종말은 최종 평화를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약속이 다가오기 전에 공허함을 뜻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침묵은 대화의 부재가 아니다. 두 단어 사이의 휴식이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빛난다. 인공지능 분야의 진보는 국가를 세계 혁신의 최전선에 놓았다. 이는 자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안긴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에 관한 수수께끼를 남겼다.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먼저 자신의 창조자가 누구였는지 물을 것이다. 이 문구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이는 빠른 발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다른 이는 권력과 책임에 관한 은유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불안, 국경의 침묵, 기술적 상승이 만날 때 그의 노트 속 단순한 도형을 연상시키는 삼각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꼭대기에 한 점, 바닥에 두 점 옆에는 문구가 있었다. 정상과 바닥이 마주칠 때 준비하라. 절반이 뒤집힐 수 있다. 우연이든 아니든 서로 다른 힘들이 동일한 점으로 이동하는 듯한 감각을 준다. 그에게 전하는 거리나 국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주관적 차원은 모든 것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어떤 이에게는 명확한 신호, 다른 이에게는 단순한 흩어진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8월 27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독특한 순간을 맞이한 듯 보인다. 약화된 정부, 이례적으로 조용한 국경,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기술 산업. 이것이 예언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는 경고했다. 불안은 명료함의 적이다. 바람을 해석하려 급하게 달리는 자는 그것을 느끼는 법을 잊는다. 그의 말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를 요구할 뿐이다. 자세히 관찰하는 이에게 이미 말의 무게는 달라졌고 거의 보이지 않게 게임판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화면 속 이미지에는 계산된 답변을 하는 당국자, 무겁게 닫히는 법정문, 비밀이나 또 다른 의문을 담은 듯한 서류를 든 변호사들이 겹쳐진다. 나라 전체가 규칙이 아직 감춰진 게임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글 속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이 누가 옳은지 다투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 무엇이 옳지 묻기 시작할 때 이미 상황은 바뀌어 있다. 이 의식의 변화는 조사나 그래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결과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외부적으로도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국 당국자들은 카메라와 수도권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자와 군 관계자가 참여하며 실제 의제에 대한 의혹을 낳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숨은 목소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복도라고 묘사했다. 음모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었다. 중요한 전환은 공식화되기 훨씬 전에 조용히 준비된다. 한편 진보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협정이 돌기 시작했지만 핵심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발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통제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그는 썼다. 진보의 속도가 이해의 속도를 넘어설 때 땅은 갈라지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민감한 지점일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쪽 항구에서는 선박 항로의 미묘한 변화가 기록된다. 경고를 줄 만큼은 아니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내륙에서는 농민들이 철없는 비와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찾았다. 강물이 흐름을 바꾸는 것은 작은 돌들이 조용히 쌓일 때뿐이라고 반복했다. 8월 27일이 다가오지만 한국의 여름은 평범해 보인다. 서울은 항상처럼 활기차다. 네온사인이 번화가를 밝히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붐비며 야시장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향기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공기에는 무언가가 있다.
나라 전체가 숨을 참는 듯한 이상한 밀도. 그는 이를 숨죽인 국가라고 불렀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나라는 조용히 기다리며 결정적 행위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가 말한 모든 긴장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재판과 김건희의 구속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상징이다. 이전에는 연속성과 권위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불신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같은 문을 지키던 두 수호자가 무릎을 꿇으면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문 자체의 견고함을 본다. 문제는 개인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던 구조에 관한 것이 된다. 외교에서는 미묘한 신호도 쌓인다. 국경 확성기 철거는 단순한 제스처 같지만 뒤이어 나온 것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군사대화, 인접국 회의, 비공개 일정. 그는 이를 숨은 바다의 속삭임이라 불렀다. 역사적 적이 눈에 보이는 도발을 줄일 때 평화의 보장은 아니지만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린다. 인공지능 발전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힘의 선언이다. 국제계약과 윤리적 논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힘이 국가를 공고히 하는 데 쓰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불안을 가져올 것인가? 그는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발명품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지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에게 위험은 기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자의 힘에 있었다. 이 세 축 정치적 위기, 침묵 속 외교, 상승하는 기술은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논리로 정렬된 듯 보인다. 그의 문서에는 삼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꼭지점이 함께 호흡할 때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의 예언에서 미래는 절대 즉각적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단언했다. 예언은 날짜의 예측이 아니라 신호의 지도라고. 오늘날 한국은 좁은 다리를 건너는 듯하다. 단 한 걸음이 수년간의 역사를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다. 거리에서는 모호함이 지배한다. 일부는 단순한 주기적 현상이라 보지만 다른 이는 나라가 기로에 서 있음을 느낀다. 이 직감은 짧은 대화, 신문 칼럼, 택시 운전사의 말투 속에서도 울려 퍼진다. 그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올해는 특별한 해임을 직감한다. 8월 27일이 평온하게 지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이 사소한 소식을 가져올 수도, 단지 또 하나의 여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퍼즐이 새롭게 맞춰주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나라를 긴장하게 한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이렌과 함께 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수개월 후, 은밀한 법, 조용한 조약, 자율적 기계들이 삶과 결정을 재편할 때 비로소 감지될 것이다. 그는 경고했다.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변화다. 벽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아니라 소리 없이 내려앉는 기초다. 오늘 한국을 보는 이는 알 수 있다. 침묵은 무력이 아니라 준비임을. 8월 27일은 단순한 하루일 수도 있다. 혹은 전환점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반복하지 않은 한 문장을 남겼다. 감시는 유일한 방어다. 눈을 돌린다면 변화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름이 서울의 거리를 달구고 일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들 정치, 외교, 기술은 계속 움직인다. 판은 이미 배치되었고 말들은 기다리고 있다. 남은 것은 단 한 수, 이것이 신화로 기억될지 아니면 진행 중인 역사가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